세계 최대 국제 가전제품 전시회. What's on ABC today?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스마트 TV가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검색해 추천해주고 Which one of the following search results would you like to select? TV 리모컨을 대신해 손동작만으로 화면을 마음대로 넘깁니다. TV가 점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줌에 따라서 사용성이 무지 중요하게 되었고 그 사용성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느냐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춰서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로봇 청소기를 움직이고 스마트폰에서 메뉴를 선택해 오븐에 갖다 대기만 해도 조리가 시작됩니다. 폰도 있고 TV도 있고 냉장고 가전도 있고 그 기기들 간에 어떻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 머지시킬 수 있을까? 스마트폰과 스마트카, 스마트 홈에 이어 스마트 타운까지 휴대전화로 시작된 이른바 스마트 혁명이 우리의 소비와 업무, 주거 환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들이 파고든 일상은 더 불안하고 더 위험해졌습니다. 편리함을 쫓아 질주하는 스마트 시대가 보내는 경고를 취재했습니다. 집 안에서 청소를 하고 편한 차림으로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거실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 TV. 그 안에 내장된 카메라가 CCTV 역할을 한 겁니다. 음성을 통해서 TV를 켤 수도 있고요. 혹은 팔동작을 통해서 TV를 조작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TV에는 일반 TV와는 다르게 여러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이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악용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정작 거주자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아까 내가 그대로 나오네. 바깥에서 이걸 보고 있다. 이러면 그건 완전히 사상을 노출에다가 뭐랄까 그건 좀 많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누가 보고 있을 거라는 거 아셨어요? 아유 전혀 몰랐죠. 지난해 말 해외에서 이 같은 경고가 나왔지만 실제 스마트 TV 해킹 가능성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욱 심각한 건 TV가 꺼져 있을 때도 카메라가 작동하고 심지어 내장된 마이크로 집안 음성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국내에 첫 출시된 스마트 TV는 현재 100만 대 이상 보급돼 있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차량입니다. 화상회의가 연결되었습니다. 자동 주행 도중에 여러 사람과 회의를 하고 주변 맛집 정보를 검색해 예약도 해줍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차량의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 위치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차량 안에서 다양한 음악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콘텐츠도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는 단순 기계장치가 아닌 전자제품에 가깝게 진화했습니다. 정상 주행 중인 이 차량. 갑자기 계기판이 마구 움직이고 경고음이 울립니다. 자동 주차 기능을 이용할 때는 핸들이 제멋대로 돌아갑니다. 자동차가 스마트화하면서 운전자가 아닌 누군가가 외부에서 원격 조종으로 이 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유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꼭 각도 재서 길이 재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원격으로 조종을 하게 됩니다. 자동 주차를 방해하는 명령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핸들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갑자기 속력이 빨라져서 뒤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 아찔한 상황 연출도 가능합니다. 급가속 버튼을 누르자 속도가 순식간에 시속 110km까지 올라갑니다. 차량 진단용 애플리케이션에 악성 코드를 심어 무선으로 운행 시스템을 제어한 결과입니다.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해킹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던 자동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전자적으로 연결된 모든 기능은 언젠가 그런 보안 기능을 갖추지 않는다면 다 뚫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PC가 해킹되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렇게 해킹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제조업체들의 보안 기술은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임의 외부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윤무전 네트워크 방화벽 등의 보안 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양산되는 차량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기술이 이렇게 주변 기기로 확대 적용되면서 해커들의 활동 무대도 바뀌고 있습니다. 타겟을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이 타겟으로부터 어떤 정보의 유형을 얻을 수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이 한 사람이 사용하는 기기들은 다양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해커가 어떤 기기를 해킹하느냐에 따라서 추출해낼 수 있는 정보들이 다릅니다. 이런 전방위 해킹 우려의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를 심어둔 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해봤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 컨텐츠는 나중에 한꺼번에 공격자한테만 이렇게 현재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위도와 경도. 지도에 표시된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 두 남녀가 창가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눈 시시콜콜한 대화 내용이 노트북에서 고스란히 흘러나옵니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뭐 만난 지 100일 만에 뭐 결혼을 안 해 어쩌네 막 그러더니 헤어질 수도 있어요. 뭐 만난 지 100일 만에 뭐 결혼을 안 해 어쩌네 막 그러더니 휴대전화로 받은 문자 메시지. 이들이 찍은 사진 역시 실시간으로 해커의 노트북으로 전송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문자 내역부터 폰 통화 내역, 통화 목록, 그리고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까지 전부 다 유출이 가능하고요. 사용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문자 메시지로 명령을 보내 스마트폰 안의 모든 정보와 기능을 장악한 겁니다. 핸드폰에는 별 이상이 없었어요? 네, 눈치챘어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제가 그런 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심각성 같은 거는 잘 못 느끼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런 해킹 방법의 경우 보안 프로그램, 이른바 백신을 깔아둬도 전혀 잡아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감염시키고 그 사용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그 보안 사고는 해킹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쉽습니다. 이루어지는 방법도 그렇고. 이른바 해커들의 놀이터로 불리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는 3천여만 명. 단순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직접적인 재산 피해 역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스마트폰 사용자입니다. 게임 아이템 결제로 나간 돈이 무려 27만 원. 내가 인증번호를 넣고 내 개인정보를 넣어서 뭐 이렇게 됐으면 나의 책임도 있으니까 내가 이걸 받아들이겠지만 나는 아무런 액션을 취한 게 없는데 왜 이거를 내가 결제를 해야 되냐는 거지, 저는. 원인은 피자 할인 쿠폰을 받으라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누르는 순간 악성 코드가 심어졌고 해커가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한 뒤 인증번호까지 가로채
마음대로 결제를 해버린 겁니다. 구매한 아이템을 되팔아서 금전적인 이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악성 코드는 이번에 발견된 체스트가 최초입니다. 최근 피해 사례가 하루 수십여 건씩 올라오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나 게임업체 등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합니다. 청구된 내역은 통신사 측으로 과금이 청구가 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도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고객님. 교통과 통신은 물론 가스, 전기와 같은 사회 인프라를 해킹해 범죄에 악용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이 같은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It's been unheard of inside the U.S. Hackers compromising infrastructure. 실제 2년 전 미국에선 상수도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뚫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Kwan says this should at least be a wake-up call to cities and towns across the U.S. to upgrade their infrastructure protections against hacking. 물론 몇 가지 이렇게 어택을 하려면 어떤 제약 조건들이 따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발표된 지 한 1년, 2년이면 바로 어떤 현실 세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기간들이 자꾸 짧아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해킹 위협에 대비할 정부의 정보보호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8.7%, 230억 원이 깎였습니다. 예산이 지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보안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좀 늘려진다면 조금 더 그 깊이 있는 그 R&D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정보보호 전문가들을 늘리고 기업들의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최초가 되겠다라는 경쟁이 붙어서 기능을 빨리 넣느냐의 싸움이지 보안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가 사실은 다툼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우리 일상생활에 다 퍼져 있을 수도 있고 그 후에 보안 대책 세우려고 그러면 너무 늦을 수가 있죠. 해킹과 보안은 창과 방패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편리함을 쫓아 빠르게 질주하는 스마트 시대에 우리는 튼튼한 방패를 가졌을까요?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해킹이란 창에 언제든 찔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른바 스마트 시대입니다.